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을 더 몹쓰게, 더 문제가 많게, 더 나쁜 나라로 만드는 건가, 이 궁리만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추미애의 법무부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검찰 인사,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내려지는 판결마다 정말 사람들의 뒷목을 잡게 하는 이상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용주 변호사 아시죠? 문재인에 대해서 2013년에 고용주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보수 시민 단체 행사에서 18대의 대선 후보로 나온 문재인이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적하는 시간 문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문재인은 고용주 변호사를 고소를 했고, 이 고용주 변호사는 문재인에 대한 말하자면은 명예훼손 이런 걸로 굉장히 오랫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8년 8월에 말하자면 1심 재판이 내려졌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2018년 8월이니까 문재인이 이 사법부를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할 때 그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김명수 체제 속에서도 양심 있는 법관들은 올바른 판단을 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의외라고 이 판결 결과가 나왔었죠. 고용주는 무죄다였습니다. 왜 무죄냐? 고용주 이사장이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판단하게 된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그 입장을 정리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고용주 이사장의 판단은 시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공론의 장에서 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논박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고용주 이사장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판결은 우리 보수들에게 어떤 희망을 줬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 2020년 8월 다시 내려진 이 판결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2심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줬냐? 고용주는 유죄다인 겁니다. 고용주는 이 법률과 또는 양심의 이 측면에 있어서 이 사건을 우리 재판부는 매우 말하자면 공정하게 결론을 냈다. 압력은 받은 적이 없다. 이게 판결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꾸로 봐야죠. 얼마나 많은 압력을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내리는 이 판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이상하게 보겠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전의 자기 고백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부는 고용주는 유죄다. 이러면서 징역 10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고용주가 왜 유죄냐?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그 다음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근데 어떤 허위 사실이냐? 즉, 문재인 대통령은 절대로 공산주의자가 아닌데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사회적인 평가를 크게 저하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야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이거는 말하자면 유죄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용주 변호사는 즉각 항소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이거는 청와대의 오다를 받은 하명 말하자면 판결이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그러지 않아도 이 사법부, 2심 재판부의 그 성향, 이런 게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용주 변호사는 바꿔달라 재판부를,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냈지만은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말하자면은 아주 친문재인적인 그런 이 여론이 자자한
여론이 이렇게 굳혀져 있는 재판부 아래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도 참 재판을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이 사법부에서 내리는 거는 무조건 옳고 사법부가 진실을 가려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의 이 진단에 대해서 오진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는 것처럼 사법부의 이 판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주 변호사에 대한 이 사법부의 유죄 판결은 이거는 진짜 오심입니다. 오판입니다. 그런데 자, 고용주 변호사는 나는 여러 가지 합당한 근거와 그 다음에 문재인이 보여준 그런 여러 가지 행각, 즉 1심에서 인정해주는 증거에 의해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을 굳혔고 그런 나의 생각을 공내장에서 말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문재인의 대리인 막 이런 사람들이 재판 빨리빨리 끝내달라고 빨리빨리 맞춰달라고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재판부는 제대로 말하자면 보지도 않고 일사천리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렇게 이 현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고용주 죽이기, 고용주를 유죄 만들기 위해서 재판부가 나섰고 청와대는 오다를 내렸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밝힌 고용주 변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무거운 죄를 이번에 뒤집어 가지고 1심의 무죄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서 청와대와 사법부가 완전히 짜고서 짜깁기 판결을 내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고용주 변호사는 이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서 아주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 희생양으로 삼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용주 변호사는 아주 청렴하고 반듯하고 훌륭한 공안 검사였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이 좌파들의 관역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 고용주 변호사를 말하자면은 사실상의 사찰을 하고 뒤를 털었지만 단 한 푼의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단 한 건의 말하자면은 검사로서 잘못된 행동이라든가 비리도 없었기 때문에 진짜 아무런 손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워낙 들들 볶아갖고 고용주 변호사가 날리던 공안 검사에서 변호사로 결국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용주 변호사는 그동안에 이 우파 운동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MBC 방문진의 이사장을 했다가 그 망나니 같은 말하자면 최강욱하고 정말 일대 혈전을 벌이면서 이 나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던 분입니다. 자, 고용주 변호사는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문재인이 이건 공산주의자가 분명하다. 문재인이 그동안 했던 발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경우는 문재인은 정말 파시스트 전체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두 가지에 있어서 문재인의 문제점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새로우실 겁니다. 문재인이 북한에 갔을 때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고양돼 가지고 완전히 업돼 갖고 연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19일이었어요. 그때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북과 남 8천만 결의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 한마디로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그리고 끝난 겁니다. 아니, 김정은과 손을 맞잡고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헌법을 유린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를 뭉개버린 겁니다. 한미동맹과 남남 갈등, 즉 한미동맹의 훼손과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킨 정말 최악의 연설이고 반국가 행위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말하자면 등에 칼을 꽂은
대통령으로선 해서는 안 될 반민주적인 발언이었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주적은 북한인데 김정은이하고 손을 잡고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또 두 번째, 저는 조국이라는 정말 당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이자 파렴치 아닌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여러분 생상하시죠?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하고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적으로는 공산주의, 이게 한통속인 겁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자인 법무부 장관을, 우리 헌법의 척추나 마찬가지인 법무부 장관을 사회주의자라고 당당히 말하는 이 조국을 앞세우면은 문재인도 사회주의자요, 문재인도 공산주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1심 판결은 정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변호사는 1심에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증거와 문재인의 발언과 문재인이 살아온 궤적을 통해서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심 판결 그대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사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논박을 공론의 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인 겁니다. 그런 고용주 변호사가 2심에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의 오더 판결입니다. 고용주 죽이기입니다. 이 나라 같이 대한민국 죽이기인 겁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습니다. 대법원에는 수많은 이 문재인 세력들의 말하자면은 음모에 의해서 이미 대법원도 불구죽죽한 색채로 뒤덮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의 오다를 받는 판결을 하는 대법원장이라고도 부르기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우리 사법부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고용주 변호사를 무죄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키고 정권 탈환하는 날 고용주 변호사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그를 무죄라고 이미 판결했습니다. 네, 여러분 일요일 밤 10시에는요. 여러분 이 멤버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는 게릴라 라이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 또 저도 열심히 생각을 해서 우리 내일 일요일 밤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